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화교 가수 황명지가 지난번 폴리신 유리 멘탈에 이어 창화의 디월이란 신곡을 내놨습니다. 유리 멘탈이 유쾌하게 중공의 시진핑 정권을 풍자하는 것이라면 창화에는 슬픈 곡입니다. 창화에는 유튜브에 공개된 지 10여 시간 만에 130만 뷰를 훌쩍 넘겼습니다. 창화에는 황명지가 타이완 진먼현 정부의 초청을 받아 제작한 관광 홍보 뮤직비디오입니다. 그가 타이완 지역 홍보를 한 것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이 곡은 두 어린이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 감정이 좋은데 두 어린이 사이를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도 넘지 못하는 벽이 두 어린이를 갈라놓고 있는데 남자 어린이는 타이완, 여자 어린이는 중공을 상징합니다. 뮤직비디오에서 남자 어린이는 푸른 하늘과 녹색의 대지는 내가 머무는 곳으로 너도 그리워하는 풍경이다. 창밖에서 너를 기다리니 응답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타이완 해협 양안 사람들이 자유를 갈구하는 것은 공통적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자 어린이는 집에 문이 닫혀 있다. 어머니도 온실의 화초는 비바람에 견디지 못한다고 걱정한다고 응답합니다. 여자 어린이는 비디오에서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차를 탑니다. 이별할 때 가방도 붉은색입니다. 배의 좌석도 붉은색으로 중공의 장벽에 갇혀 자유를 잃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여자 어린이는 마지막 장면에서 장벽 안에서 종이 비행기를 남자 어린이에게 날립니다. 종이 비행기는 간자체로 쓴 편지였습니다. 오늘 나는 이사 간다. 안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 남자 어린이는 한 구석에서 너를 바라보겠다고 말합니다. 즉 진먼섬에서 본토를 바라보겠다는 비유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방화벽 안에 갇혀있는 우리도 듣고서 감동받았고 매우 슬펐다. 운명이 우리를 이런 폐쇄된 나라에 태어나게 했다. 하지만 자유와 아름다움을 향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세심하게 위안을 준 데 감사하다는 반응이 눈에 띕니다. 또 장벽 안에 갇혀 눈물 흘리지만 언젠가는 이 장벽을 넘어 어둠이 없는 곳에서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또 장벽 안에 있는 샤오퍼농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방화벽을 넘어가 보니 중공의 세뇌 교육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어느 날 이 장벽을 밀어버리고 그 장벽을 만든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 자유세계와 융합하기를 희망한다고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육중전회를 즈음에 두드러진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시진핑의 부인 펑리유엔의 대외 활동에 비중을 두고 보도했습니다. 펑리유엔은 10월 15일 유네스코의 아동 부녀 교육상 수상식장에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시진핑이 21개월 동안 해외에 나가지 않은 상황이라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물론 화상 방식이긴 하지만 말도 잘하고 밝은 모습이라 시진핑과 대조됐습니다. 시진핑이 국제 무대를 꺼리고 있는 가운데 펑리유엔이 중공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 대사를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펑리유엔은 군 문선대 가수 출신으로 중공에서 아주 유명한 성악가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시진핑이 집권하기 전에는 여러 외교 무대에서 노래를 뽐냈습니다. 2017년 일중 5호 행사에서 일본 가수 세리 요코와 함께 시키노 우따를 열창하는 장면입니다. 후진타오와 나카소네도 참석한 행사였는데 음악으로 중공을 알리는 친선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곤 했습니다. 펑리유엔은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초반에는 남편의 외국 순방길을 같이 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노래 실력과 미모가 시진핑의 위신을 세우는데도 상당한 보탬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새부터 조용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공 관영 매체도 그녀의 동향에 대해서는 보도를 삼갔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육중전회 기간에 그녀가 관영 매체에 대대적으로 등장한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2020년 6월 중공이 홍콩 국가안전법을 강행할 때 저명한 민주운동인사 당보 차원은 이런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정부급 고관의 비서가 서신으로 알려준 내용이라면서 펑리유엔과 딸 시밍전은 2019년 11월 무렵부터
시진핑과 떨어져 지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장소에서 시진핑과 같이 등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당시 시진핑의 모친은 이런 며느리의 태도를 10분 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공 중년반도 여러 차례 펑리웬을 찾아 뭔가 역할을 주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보 차원은 이 같은 펑리웬의 행동이 홍콩과 관계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진압이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은 데다 딸 시밍저도 하버드 대학에 다니면서 홍콩 출신 부부와 친구도 많아 홍콩에 대해 상당히 동정했다고 합니다. 펑리웬과 딸 시밍저는 사이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결국 가족회의를 거쳐 펑리웬은 시진핑의 부인 신분으로는 공개 장소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펑리웬은 2019년 12월 하순 시진핑과 마카오 회기 20주년 경축 행사에 참여한 뒤 줄곧 은신하다 2020년 9월 16일 베이징 글로벌 여성 화상회담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빈곤 구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1년여 만에 유네스코 행사에 펑리웬이 등장하자 중앙권에서는 장제스의 부인 송메일링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송메일링은 중화민국 외교부의 직위는 없었지만 부인의 신분으로 장제스의 외교와 내정에 상당 부분 조력했습니다. 1942년 송메일링은 무려 7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품격과 유창한 영어로 미국에서 가는 곳마다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 의회의 초청을 받아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중화민국에 많은 원조 물자를 제공한 것도 송메일링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 이후인 1948년 장제스가 국공내전에서 패퇴하자 송메일링은 개인 신분으로 다시 미국을 방문합니다. 장제스 총통부인 신분이 아니라 개인 신분으로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였는데 트루먼의 냉대를 받게 됩니다. 이는 2021년 5월 펑리웬이 WHO의 친선대사가 된 것과도 비슷합니다. 펑리웬은 WHO의 결핵, 에이즈 친선대사가 됐는데 WHO 홈페이지에서는 그녀가 시진핑의 부인이라는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중공의 저명한 가수라고만 소개했을 뿐입니다. 펑리웬의 유엔기구 화상 참가는 교묘하게도 시진핑이 자신을 띄우기 위해 행한 선전 활동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11월 10일 상하이 방매체 또웨이는 인류 명운 공동체 사상은 모택동, 덩샤오핑 외교 철학을 역사적으로 초월한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중공 정치에서 지도자를 지나치게 띄우는 것은 고급 흑수법입니다. 낯 부끄러울 정도로 칭찬해 조롱을 유발하는 방식입니다. 또웨이는 인류 명운 공동체라는 개념이 2012년 중공 18대 당대회에 처음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시진핑이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서로 윈윈하는 새로운 파트너를 규합해 한마음으로 인류 명운 공동체를 만들자는 연설을 했다고 치켜 올렸습니다. 시진핑이 유엔 연설을 통해 중공 외교의 이론과 실천의 중심축으로 인류 명운 공동체를 제시함으로써 중공 정치의 권위를 국제 무대에 떨쳤다고 말했습니다. 또웨이는 표면적으로 시진핑에 대해 굉장한 아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있습니다. 또웨이는 공동체란 개념이 시진핑의 창작이 아니라 루소의 사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방 자산 계급 혁명 시대에 탄생한 사회 계약론이 중국에 도입되면서 중국 육아의 대동 사상과 마크스의 선전, 중공이 신봉하는 공산주의 사상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시진핑의 외교 사상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